최근 스리랑카가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일시 선언하면서 경제가 말도 안 되게 악화되고 있어요. 필수품인 식료품, 연료, 의약품 등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기름을 채우기 위해 주유소에 긴 줄을 늘어선 모습이 현지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 자원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매일 전력난으로 정전을 반복해 민심은 결국 폭발했고 지금까지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리랑카에서 발표한 스리랑카 민족 통계에 따르면 약 74%의 싱할라족과 11%의 스리랑카 타밀족,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족 간 갈등에서 이어지는데, 스리랑카 역시 이런 민족 갈등에 의한 무력 충돌이 최근까지도 있었던 나라였어요. 1948년까지 스리랑카를 점령하던 영국은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일방적으로 한쪽 민족에게 기득계층의 지위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인도에서 쓰던 전략을 스리랑카에서도 똑같이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 인구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두 민족인 싱할라족과 타밀족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계기가 시작됐는데, 이는 영국이 지배를 포기하고 스리랑카로 독립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독립과 함께 많은 수로 지배계층을 차지한 싱할라족은 영국 식민지 당시 사이가 안 좋았던 타밀족을 억압하는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국호를 타밀어인 실론에서 싱할라어인 스리랑카로 바꾼 것을 시작으로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총리는 스리랑카 공용어를 싱할라로 정하고 타밀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살던 타밀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타밀족의 반감을 사기 시작했고요. 결국 1983년 시작된 두 민족의 내전은 2009년까지 총 4번의 내전, 26년이라는 무력 충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죠. 한때 타밀군의 반군 세력은 육해공군, 민방군을 보유한 정규군으로 성장하면서 그 세력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위태로운 스리랑카 정부에 중국이 손을 내밀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개입하게 된 큰 이유는 바로 국경을 맞대고 현재까지도 유혈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리상 인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스리랑카의 이점을 중국은 이용하길 원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스리랑카 정부군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내전이 종식되기 1년 전인 2008년에만 중국은 스리랑카 정부군에게 7,500만 달러의 무기를 제공했을 정도였는데, 이런 중국의 노력으로 내전이 종식된 이후 해외 언론들은 스리랑카 내전 종식은 중국의 힘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리랑카 내전에서 중국의 힘은 막강했죠. 그리고 이런 중국의 노력으로 스리랑카가 최인접국인 인도와 무역량이 연평균 16%가 늘어날 동안 중국은 34% 이상 늘어나면서 친중의 나라로 거듭나게 됐는데,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긴 내전으로 기반 인프라가 무너진 스리랑카에 2014년까지 5년간 46억 달러라는 금액을 스리랑카에 지원하면서 스리랑카 인프라 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인도 역시 바로 아래 중국 세력이 커지는 걸 우려한 탓에 스리랑카와 친해지기 위해 내전 당시 인도군을 파병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반군에게 인도 총리와 대통령이 사망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작전 통제권으로 마찰을 빚는 등 오히려 관계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었죠. 결과적으로 친중의 나라로 더욱 견고해진 스리랑카는 2007년 중국과 함께 실론선 남부에 한반토타 항구 건설을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과 스리랑카 정부는 모두 해당 항구가 민간 해운시설이 이용하는 상업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도는 충분히 중국의 해군 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중국은 인도에 향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의 건설 중인 항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사업을 구성하면서 중국을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했는데, 이 사업에서도 스리랑카는 빠지지 않았죠. 결국 스리랑카 전반 사업에 중국의 자금이 점점 흘러들어오고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중국의 자금을 쓰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관광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전이 끝난 직후 중국이 건설해주는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해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은 2010년부터 꾸준히 늘어 스리랑카 GDP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나올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스리랑카 대표적인 차로 알려진 실론티와 함께 스리랑카 경제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깊게 참여하기 시작한 스리랑카가 국가 기반시설 재건이라는 이유로 대외 채무는 늘었는데 특히 중국과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막대한 국가 채권을 발행하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투자 유치를 받은 스리랑카는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경제 불안정성이 올라갔다는 비판들이 이어지게 됐는데 2019년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불안했던 경제 안정성이 하나둘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서비스업이 국가 GDP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스리랑카 경제에서 팬데믹으로 관광객과 관광 수입이 줄어들자 전 세계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스리랑카의 경제가 불안하다는 평가와 함께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스리랑카 관료들의 부패들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1대1로 사업 전반에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스리랑카 주요 관료들이 깊게 개입해 중국과 협상했고 스리랑카에겐 이득되지 않는 계약들을 성사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중국과 호주의 관계에서도 호주 정치 관료들에게 중국 정부가 대규모 로비를 벌어들인 정황들이 하나둘 밝혀졌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진행하는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정치 로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죠. 호주와 스리랑카의 다른 점은 호주는 중국의 로비를 경계에 막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리랑카는 중국의 로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결국 중국의 채무를 일부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중국 국영 기업에게 스리랑카 남부의 한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임대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하나둘 스리랑카 인프라 시설을 중국이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중국은 한반토타 항의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스리랑카에서 운영 가능한 항구 2곳을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스리랑카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됐고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치 로비를 통해 이권 사업에 중국 국영 기업들이 참여시키는 행동들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몰디브, 캄보디아 등의 거점 항구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과도한 채무를 빚지게 만들면서 해당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스리랑카는 상승하는 대외 채무를 막을 방법도 없이 외환 보유고는 줄고 팬데믹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수반되면서 일시적 국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던 싱할라족들도 최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부패와 중국이 만난 스리랑카는 당분간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경제 불안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26년이라는 길고 긴 내전을 겨우 끝낸 스리랑카는 경제 성장을 이유로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결국 과도한 빚을 지고 정권에 부패해지면서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